보낸 돈이 이제 계약금 300하고 월 저기 500만 원 추가로 해서 800만 원 지금 보낸 셈이네요. 그래 꼭 이제 얻고 싶으신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지금 어쨌든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임대차 뭐 계약 만약에 이제 지금 그 계약금 이외에 추가로 이제 일방적으로 입금한 500만 원, 그 입금한 행동이 그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그 계약을 해약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계약을 임대인 쪽이든 임차인 쪽이든 계약을 해약할 수가 있는데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을 두 배를 돌려주고 그 받은 계약금 플러스 거기에 이제 상당하는 돈 그걸 돌려주면서 해약할 수 있다라고 민법 그 565조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못하게 하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그 이행에 착수하는 계약이 이제 이행에 착수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해약 일방적인 해약이 안 되는 겁니다. 계약금 상당을 물어주더라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거 계약서엔 중도금이 없지만 그 500만 원 송금한 부분도 법적으로는 그 이행에 착수한 행위로 볼 수는 있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상대방이 지금 계약금 두 배 계약금 정도 페널티를 물고 해약할 수는 없는 상태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이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른 세입자한테 그거를 세를 낳아가지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세입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채권적인 그 청구권밖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인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는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를 명도해 줘, 약속대로 넘겨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임대인에 대한 명도 청구권은 단순히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하고 계약이 임대인하고 계약이 그렇게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다른 세입자한테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른 세입자한테 야 내가 먼저 계약했으니까 또 아직 이 계약이 살아 있으니까 너는 나가줘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채권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물권적인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 만약에 그런 사태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좀 고려하셔야 돼요. 법적인 조치를.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우리가 건물주한테 야 그 임대차 계약에 따른 그 건물 그 점포 명도 내한테 넘겨줘라고 하는 명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명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 낯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우리가 건물 명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건물 명도할 때 우리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딱지 붙이고 하는 그런 절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하는 거는 보통 세입자가 이제 뭐 기간이 다 됐다거나 그 차임이 연체됐다거나 그래서 나가야 될 때 안 나가는 그런 경우를 보통 상정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건물주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 건물을 안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론적으로 똑같아요. 건물 명도 청구권이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걸 해야만 다른 세입자로부터 그런 부분에서 방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드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어, 어, 예, 계약을 이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예, 저 사람이 500만 원을 더 주려고 쌍방이 합의가 안 됐는데도 예,
수락하겠다. 예, 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예, 예. 허락 없이 500만 원 넣는 건 저도 허락 없이 넣은 것도 계약서에다가 차라리 이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걸 특이하게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500만 원을 더 넣고 이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 이 정보를 꼭 얻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쓴 거거든요. 그- 그게 유용하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잘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하신 조치는 그 상대방의 해약할 수 있는 권한, 그런 부분을 차단시키는 데는 유효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한테 놓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 아, 예. 이렇게 되면은 그 다른 세입자한테 야, 너 내가 먼저 계약했으니까 너 나가줘.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잠깐만요. 그거를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고 하는 돈 넣어가지고 계약권을 그 박탈시키고 계약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조치까지는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완전한 조치를 하려 그러면은 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나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세를 넣어버리고 그냥 나는 계약금 2배 배상을 할 수밖에 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더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점유이전문제 가처분 단계는 밟으셔야 되고 그걸 안 하는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냥 우리가 그 조금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내팽개칠 수 있다. 다른 세입자한테 넘겨주면은 그게 그만이니까요. 그 대신 손해배상을 받는 건 맞지만 그 손해배상 액수가 지금 계약금 상당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중도금도 없고 잔금 날짜보다 빨리 500만 원 넣은 것도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칙은 보는 거죠. 이행이 착수한 걸로 보는 거죠. 정비주금지가 처분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보통은 이제 명도 소송에 딸린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본소송을 할 때 우리가 가압류를 하든 또 가처분을 하든 그런 보존 처분이라고 하는데 보존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보통 본소송을 하면 법원이 좀 잘 받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 명도 청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맞물리면 건물 명도 소송하고 더불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면은 제일 좋은데 베스트인데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그것만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를 만약에 그것만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 보수는 한 77만 원. 대신에 이제 그 집행은 좀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서 딱지 붙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통상 매매 계약서의 중도금 잔금 날짜보다 미리 입금을 시켜도 예. 그 이행의 착수의 일부라고 일반이 써도 예. 일부라고 보신다 이 말씀. 그렇죠. 예. 그거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그 날짜 그런 거 이행의 착수를 하지 말라는 특약이 없는 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요런 임대차 계약은 조금 드문데 우리가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계약금만 있고 계약금 있고 잔금 있는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매도인은 이제 계약금 2배 주고 끝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좀 잔금 일부를 땡겨서 줘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게 그 처분금지 가처분이거든요.
못 팔아먹게끔. 그것도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처분지가 처분 안 하면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그 부동산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는 우리 임대차에서는 또 방지하는 게 점유이전금리 가처분이란 말이에요. 그게.